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김장수 박사님 모셨습니다.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. 아침에 시작되는데 역시 가장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건 이제 또 판도가 어떻게 굳어져 가고 있느냐. 여론조사에 대해서 깜깜이 선거를 또 들어가 있고, 오늘 중요한 게 하나 있었던 거는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8, 90석 아니냐 얘기를 했고, 이해찬 그쪽 진영 사람들은 지금 180석 플러스 알파다 이런 식이 돼 있는데, 자 마이가 가기 전에 긴 얘기 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이번 총선 일단 판세. 일단 박형준 위원장이나 이해찬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? 네. 일단은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두 당이 조사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을 거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미래통합당은 상당히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,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의 정확성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여론조사 이전에 지난 4년 전 20대 총선에서 그때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180석을 얘기할 때도 여론조사가 아마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, 그때 선거에서 3% 이내에서 승부가 난 데가 37군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150석이다. 이래도 이게 지면 135석 되는 거고 이기면 165석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3%라면 수도권에는 몇 표 차이로 졌다 이렇게 하면,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3,000표라는 겁니다. 3,000표. 예, 보통 유권자하고 투표율 계산하면 보통 선거가 10만 투표하러 나오는 분들이 10만이거나 10만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3,000표다 이러면 이제 사실 이제 저쪽 찍을 1,000표가 일로 온다. 자, 김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3,000표 차이가 난다는 말은 지금 제가 1,600표를 가져가면 1,600표를 가져가면 제가 이기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제 3,000표 3% 차이 박빙이 지난번에 37곳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80석 확정 100석 확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곤란하다 이 말씀. 그렇죠. 근데 이제 자꾸 숫자가 자기들이 170개, 150개가 찍히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170개, 180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, 실제 그 안에를 들여다 보면 엄청난 차이로 180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이제 양당에서 공이 5% 이상 차이가 난다. 그러니까 조사상 5% 이상 차이가 난다.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조금 앞서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특히 국회의원 여론조사가 5%만 틀렸냐 이거예요.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확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 팩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 결과를 한 번도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. 그렇죠. 최근 20년간에는. 근데 이제 이번 조사에 여론조사 회사들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있어요. 그게 그러니까 4년 전 조사는 집 전화로만 했어요. 네. 왜냐면 핸드폰 번호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 집 전화로 해서 틀렸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해. 핸드폰은 80%로 하고 집 전화 20%밖에 안 해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맞출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핸드폰 번호가 예를 들면 과거의 집 전화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수 진영 후보에게 유리하다. 집에 계시는 분들이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, 문제는 이번에 처음 하는 핸드폰 조사가 어느 쪽에 편향되게 나오는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편향성을 체크할 때 계속 잡힌 건 있어요. 여기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계속 있었고, 그건 이제 데이터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얘기하는 게 이제 같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, 그거는 아직 결론 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김장수 박사님께서 제가 이제 돗자리 깔라고 한번 하니까 역시 전문가답게 자꾸 답을 피하시는데, 네. 지금 16일 15일 밤 예. 어떤 헤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지상파 3개 방송이 7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출구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. 출구 조사를 하면은 그때 여기 틀리든 맞든 간에 이제 할 텐데,
그 어떤 자막이 걸릴까요? 딱 그냥 아니 그분들 지금 고민이 깊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쵸? 지금 사전 투표가 26%를 넘었잖아요. 네. 그 사전 투표하고 실제 투표, 사전 투표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 좌파 진영이 조금 더 표가 더 나오는 걸로 네. 나왔어요.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많아야 예를 들면 투표율이 한 55% 된다. 그러면 네. 그 절반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네. 그래서 그거를 출구조사한 거를 그대로 보낼지 아니면 그거를 좀 조정을 할지 그 고민은 아마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 지금 제가 그 큰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후배들한테 좀 사전에 좀 해봤더니 그 이 친구들이 다 그 지금 뭐 180이다 100이다 하는 얘기에 저는 어디에도 좀 걸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러는 얘기가 첫 번째로 꼽는 게 지금 75억 들여서 출구 조사한다는 이 3개 방송사가 진지하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서울에서도 그 나경원과 붙은 이수진 판사하고 둘이 누가 앞서겠느냐.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수성갑의 김부겸과 주호영 누가 되겠느냐. 이런 관심 재미있는 곳에 한두 군데씩 걸쳐가면서 했지. 서울의 중요한 뭐 동서남북으로 해서 뭐 3개씩 12개를 한다든지 이런 진지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. 이거 왜 이렇습니까? 이제 자 15일 저녁 하루를 위해 하고 75억씩 썼다면은 선거로 한두 달 전부터는 그래도 좀 한 뭐 1억씩 드리는 뭐 제대로 조사를 뭐 한 5개 지역씩 이렇게 쭉쭉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보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번 하고 지금까지는 장난처럼 뭐 KBS, MBC에서 똑같습니다. 어디 뭐 관심 있는 지역 한두 개 돈 1,000만 원 써가지고서 조사하고 털어버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게 그게 뭐 제가 항상 우리나라 인문사에게 방송 언론을 포함해서 이쪽이 이제 사류라고 하는 게 네. 지금도 이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게 두 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ARS 똑같이 핸드폰을 쓰더라도 ARS로 하는 것보다 큰 방송사 KBS, MBC, 뭐 SBS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인터뷰,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거는 전화 면접원하고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. 네. 그리고 ARS는 녹음된 말로 이제 누르게 돼 있는데 이 두 조사 간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서 지지도가 최소한 10% 이상 차이가 나요. 지금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그럼 오차범위도 뭐 8, 그렇죠. 뭐 예를 9%가 들면 지금 나고.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한테 밀린다. 라는 보도 뭐 20% 밀린다, 20몇 프로 밀린다. 이게 다 이제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인데 그걸 ARS로 하면 좁혀지잖아요. 그러면 두 조사 간에 아주 체계적인 차이가 있으면 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야, 이게 뭐가 맞냐. 근데 그냥 몇 개 해보고 그 뭐 흔히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우리 툭툭툭 하는데 그럼 지금 실제로 지금 이제 사전투표도 그 문제가 출구조사도 네, 걸리는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출구조사도 원래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. 네. 왜 맞추기 힘드냐면 이게 이제 보통 10명 중에 1명 정도 10명 오면 1명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 이 붙잡고 하는 사람들. 거죠.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출구조사를 맞추려면 사전조사를 잘 해놔야 돼요. 네. 잘 해놓고 여기는 사전조사 해봤을 땐 이런데 저쪽 결과가 다르면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운에 맡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이. 75억이나 드리는데도 그렇죠. 그날 뭐. 자, 그러면 그날 저녁에 헤드라인에 저 3개 방송사에서 자, 오차 범위를 넘어서 수도권에서도 저 민주당, 집권 여당들이 앞서서 압승 예상된다. 1번. 자, 예측 안 하려고 그러시니까. 두 번째, 일당을 두고 양당이 강축하는 영상이다. 어느 쪽에 그러시겠습니까? 저는 일단 투표 안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130석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다. 근데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가 맞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거는 그 4년 전하고 똑같아요. 4년 전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180석 나온다고 했을 200석 넘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. 근데 이제 그때 그 4년 전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강력한 대통령 후보일 때 강력한 대통령 후보일 때도 과반을 못 넘겼어요. 과반을 네. 조금 넘겼죠.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4년 한 시점에서 이게 더 그거보다 커질 거다. 이 얘기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지금도 4년 전에 네.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이 122대 123인가요? 네. 한석 차이로 앞섰어요. 그리고 4년 동안에 그 사이 이제 탄핵도 있었고 이제 여당이 됐죠. 여당하고 국정 운영을 했어요. 그래
코로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있어도 이 문재인 정부 3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다. 그 심판 선거다. 이건 김 박사님 지론입니다. 네. 모든 총선, 대선은 다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 그 다음에는 부차적인 그냥 스토리에 불과한 것이다. 차명진의 뭐 막말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한국갤럽의 후배한테 해봤어요. 야, 여당이 과반 확보한다고 자신하는데 뭐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. 지난번 123석 받았습니다. 예. 근데 이번에 그 호남에서 싹쓸이 할 거는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지역 조사를 해보면 거기서 25석을 추가한다면은 이것만 해도 15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또 그 친구는 또 점을 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저번에 영남에서 얻은 표가 있죠, 민주당이. 근데 그거는 영남에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10개 얻었다가 이게 한국당으로 간다. 그럼 20석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양당 간의 네. 비교에서는. 그래서 이제 그 호남에서 이 싹쓸이 한다는 게 저번에 영남 지역에서 얻은 민주당 표가 의석이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똑같이 가는 거예요. 그 영남의 그 결집은 또 반사적으로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. 호남이 저쪽에 싹쓸이 그렇죠. 분위기 간다면. 영남이 예를 들면 저번에 민주당이 10석까지 간 거를 다 한국당한테 뺏긴다.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0, 여기는 플러스 10이어서 그건 20석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요. 네. 호남은 자기들 게 아니었던 걸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라 그냥 플러스 20이어서 효과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근데 물론 이제 박경준 위원장이나 이런 흐름들이 뭐 자기들이 그렇게 좀 우려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을 우려하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이 여당이 한 40이고 야당이 한 25에서 출발을 해요. 선거 네. 전에. 근데 이제 선거가 되면 이게 따라 붙어요. 야당이 붙어서 이제 35대 35 뭐 이 정도에서 붙고 그렇죠. 그래서 뭐 또 좀 더 바람이 불면 휘가닥 넘어가고.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자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에서 네. 이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제대로 결집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. 일단 이건 다 사람들 얘기하는 건 제 얘기도 포함해서 다 여론조사 얘기입니다. 김 박사님 예. 이제 그 조사해 오신 거 뭐 총선 대선 뭐 많이 이제 현장에서 예. 이제 전략 전문가로 해오셨는데 어느 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? 지금 이 표가 나오고 하는 거는. 지금 이게 이제 흐름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야당 네.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언제죠? 20대 18대 18대 선거죠. 그때 네.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. 네, 2008년에 네.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제 한 거의 50%에 가까운 득표를 하고 그때 또 다른 보수 이해창이 15%를 얻었어요. 네. 그래서 65%를 얻은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렇죠. 2007년 이기고 8년에 그렇죠. 취임하고 총선이 왔던 네, 아주 2월에 취임하고 그 4월에 총선인데 그때 정동영이 25% 나왔었죠. 그러니까 50% 얻은 후보가 25% 얻은 정당이 붙은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공천 잘못했죠. 네. 우리 당 쪽에서 공천을 잘못했고 그때 친박연대가 나와요. 근데 원래대로 하면 무소속이나 제3정당이 찌그러져야 되는데 안 찌그러졌어요. 지금도 좀 그러니까 친박 연대가 있었고 친박 무소속 연대가 예, 있었고 그렇죠. 서청원 김무성이 가까이 이끌었던. 그때 그분들이 한 15% 정도를 가져갔어요. 이 전국 득표율로도. 근데 지금 이 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지 않는 현상, 예를 들자면 뭐 인천에는 여전히 윤상현이가 강세고 이쪽에 안상수 약세고 그리고 인천시장 지낸 안상수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뭐 그 영남 지역에서도 김태 홍준표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이런 걸 네. 보면 지금 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. 네. 그렇지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야당이 질 거다. 이거는 이 투표장에 누가 나오느냐의 문제에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는 결국 야당 투표예요. 핵심 지지층들이 나오느냐. 나오면 이기는 건 거기에 달린- 이게 3,000표 차이라니까요. 3,000표 네. 차이로 37개 가 결정이 되는 선거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3,000표 차이에서 지금 뭐 8만 명, 9만 명 되는 투표하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이 사전 투표율도 투표율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요.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야당에 유리해지는 거예요. 왜냐면 아니 야당을 심판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? 그거는 그렇죠. 전 세계 선거에서 야 나는 야당을 심판하러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제가 살다 한 번도 못 들은 얘기. 이번 뭐 새로운 게 되겠지만 지금
저 박형준 위원장이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예.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 저 김장수 박사는 뭐 여의도 연구원하고 이제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대 25로 출발하더라도 예. 계속 추격해서 올라가서 갖다 붙어야지 이제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승부를 결하는 건데 이 야당 지지율이 지금 저 통합당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이게 주춤주춤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.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야당 지도부가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해온 거를 보면 알아요. 네. 왜냐하면 공천 파동도 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생겨 민주당 그 문제가 없었고 그러면서 네. 계속 그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 당 지도부가 잘해서 선거를 이기는 게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우리나라는 국민은 인류고 네. 지도부는 한 3류나 4류가 돼. 이 양반들이 계속 선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. 그래도 국민들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네. 정권을 심판하러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우리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네. 보진 않아요. 예. 그럼 이제 그 첫째가 뭐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그거는 저희가 16일 날 한번 뭐 승부를 갈았던 요인들이 뭐 몇 개가 있는지는 해보러 가는데 그렇다면 이 핵심 지신 결집이 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지도부가 지금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뭘까요? 지금 과연 그 저 차명진 그 뭐 말이 지금 수도권에서 이 족쇄가 되고 있는 건가요?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게 이 당 지도부가 좋아할 수 없는데 아니 사과는 진솔해야 돼요. 네. 아니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는 차명진 당연히 잘못했다고 봐요. 근데 네. 그거에 된 차명진 뭐 징계하겠다는 댓글에 그 우리 당 지지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. 그거에 뭐라고 하냐면 황교안은 잘못 안 했냐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이게 이 우리 당 지도부가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가 그러면 진솔하게 평상시에 좀 밝힐 필요가 있다.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차명진 건이 마치 자기들이 잘못한 건 가만히 두고 저 사람 잘못한 것만 가지고 계속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저런 건 좋지 않다. 차라리 진솔하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얘기를 하고 근데 참 그런 얘기도 자주 하기가 해서 그런데 한국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 지금 화가 나 있는 지지자들이 네. 좀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게 대학교 이제 입학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. 예. 지금 그 퍼덕거리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준비 안 된 사람들입니다. 이게 이 당의 이제 게으름도 우리가 뭐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이제 닥쳤고 믿을 건 이제 국민들밖에 없네요. 김용태 의원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던데 그 김용태 의원이 그때 참 큰절하면서 봐달라고 할 체면도 없다. 국민의 현명한 판단만 기다렸다는데 그럼 우리 김장수 박사님은 지론이고 예. 총선은 정권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너무 그 지금 뭐 180석 이런 이야기들 뭐 저 애걸하는 거 있잖아요. 뭐 개헌 조치선 해달라고 저 박형준 씨가 하는 것들도 너무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. 하여간 굳건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게 좀 한 발씩 뭐 저 호소력 있는 이야기들이 돼야 되는데 뭐 저 당원들 반응이 뭐 저러냐 뭐 하니까 핵심 지지층들도 계속 실망을 하는데. 예.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뭐 50대 후반 그 이상의 우리 기성 세력들이 저 투표장으로 나와줘야 되는데. 그렇죠. 그분들이 일단 여론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계시고, 그러니까 이 우리 뭐 자유한국당 계열 지금 미래통합당까지 계속 이 당 지도부는 계속 그 쉽게 얘기하면 똥볼을 차봤어요. 네. 뭐 탄핵서부터 쭉 시작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살아있는 거는 이 당을 지키려고 하는 이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지지자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까지 투표장에 나와 주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여튼 김 박사님 저 최종 분석입니다. 뭐 내일 뭐 따로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지금 일당을 두고서 양당이 지금 각축하고는 130석을 그걸 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근거는 지난번 선거에서 3%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이게 37곳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코로나로 잘한다고 뭐 대대적인 홍보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 3년의 뭐 치적에 대해서
우리 저희가 뭐 객관적 지표로 할 때 뭐 잘했다라고 뭐 해줄 사람 별로 없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진영이 그 결정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핵심 지지층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예. 투표소로 나오도록 호소하는 그거밖에 없다. 뭐 그런 결론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